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깊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배움, 전환학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뭐랄까, 굉장히 심오한 과정이죠. 맞아요.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의 방식들을 놓아주면서 좀 혼란스럽거나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의 틀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에는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혼자서는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환학습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학습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전환학습이라는 게 그냥 새 정보 얻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해석하는 틀, 마음의 습관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랄까, 기존의 안정감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로저 같은 학자는 교육자에게 학습자를 도울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고까지 봤죠. 아, 책임감. 그렇군요. 그럼 그 도움의 첫 번째 요소로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술적인 도움만으론 부족한 건가요? 음,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주 깊은 내면의 변화를 다루는데 기계적인 접근만으로 가능할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프레이에가 말했던 사랑, 겸손, 신뢰, 희망, 비판적 사고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진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아, 겉으로만 친절한 거랑은 좀 다르죠? 홀리스도 지적했듯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만큼만 다른 사람과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짚는 투사도 경계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스타일보다는 진짜 관심과 존중이네요. 어떤 분은 좀 거리를 두면서도 깊이 존중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친구처럼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관심 표현하고 경험 나누고 잘 들어주고 이런 행동들이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집단과 공동체의 지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으면 훨씬 힘이 나겠죠. 보이드는 학습 집단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지원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함께하는 힘이군요. 네. 효과적인 집단은 보통 목표에 같이 헌신하고 정해진 규범 잘 따르고 소통도 원활하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있죠. 아,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브로킬드와 프레스킬이 말한 환대, 참여, 마음 챙김, 겸손,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근데 또 너무 집단에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니까요. 네. 오하라의 관점처럼 집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집단 외에도 학습자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언급됐어요. 교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관계망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학습이라는 게 사실 교실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업 안에서 소그룹이나 프로젝트 팀, 스터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는 동문회라든지 전문가 협회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외부 네트워크도 큰 힘이 되거든요. 아, 그런 관계망을 잘 만들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교류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외부 자원 정보를 알려주거나 네트워킹 경험을 공유하는 식으로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 적응과 행동 지원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제 바뀐 관점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단계잖아요. 네. 새로운 생각에 맞춰서 행동하고 적응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이때 옆에서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책을 막 강요하거나 전문 상담 영역까지 넘어가진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군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비공식적인 대화가 더 효과적일 때도 많죠. 그리고 행동 지원은 미지로우도 강조했듯이 수정된 관점을 진짜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거예요.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네요. 네, 교육 환경을 떠난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행동 계획 세우는 기술 같은 걸 지원하는 거죠. 목표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 생각해보고
대안도 상상해보고 실행 계획을 짜는 식으로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인 문제랄까?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환학습은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든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가 자신의 가치를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권력 관계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하고요. 언제 격려가 강요가 되는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나 성별, 인종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 나온 첸 학생 사례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원 방식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비슷한 배경의 동료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 열쇠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자는 자신의 편견을 계속 인식하고 성찰하면서 개개인의 고유한 상황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전환학습이라는 깊고 때로는 힘든 여정을 잘 헤쳐나가려면 진정성 있는 관계, 또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교실 안팎의 든든한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변화를 실제 삶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개인 맞춤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자나 조력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내면과 또 외부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안내자, 또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서 혹은 누군가의 깊은 배움을 돕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지지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거나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또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